조규일 진주시장이 사천시의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을 합치자는 취지인데 사천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무대응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주와 사천을 보다 원활하게 오갈 수 있도록 신진주 역세권과 국도 2호선을 잇는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계가 변경되면서 종점부가 국도 2호선이 아닌 정촌면 화계리 농어촌 도로로 변경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가의 감성을 섬에 빗대 표현한 작품전이 진주에 마련됐습니다. 경남 예고 학생들의 작품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의 전시도 지역민을 찾습니다. 진주시와 서경방송이 지난 주말 마련한 진주시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 대회에 가족 단위의 많은 인파가 몰려 건강과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하는 사천시민 걷기 대회가 오는 26일 마련됩니다. 서부경남 시군별 2주의 핫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시가 사천시의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을 합치자는 취지인데요. 별도 추진기구를 설치해 행정과 민간 두 분야의 통합을 이끌어내자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당사자인 사천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무대응 입장을 보였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의됐던 진주 사천 행정통합. 당시 주민 여론조사에서 사천 시민들의 반대가 높게 나타나면서 통합 논의는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일 진주시가 공식적으로 사천시의 행정통합을 제안하면서 진주 사천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두 시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커지는 우주항공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려면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것보단 통합 지자체를 통해 대응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겁니다. 사천, 진주의 개별적 접근으로는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서부경남 공동체 전체의 시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선 행정통합을 위한 대략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별도 추진기구를 설치해 행정과 민간 두 분야의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지자체장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구를 통한 통합행정 절차 진행과 두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의견 수렴 등이 제안됐습니다. 행정과 민간 투 트랙으로 통합 추진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천시장과 진주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한 통합행정사무 공동추진위원회를 다만 이번 제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진주시와 사천시 사이엔 별도 통합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천시가 이번 제안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서부경남 지역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던져진 진주 사천 행정통합 화두. 일단 진주시가 먼저 통합 제안에 나선 가운데 향후 사천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진주와 사천을 보다 원활하게 오갈 수 있도록 신진주 역세권과 국도 2호선을 잇는 연결도로 개설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계 변경이 추진되면서 종점부가 국도 2호선에서 농어촌 도로로 변경되는 등 변화가 간지됩니다. 진주시 의회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와 사천을 오가는 차량들이 국도 3호선에서 정체를 만나는 순간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또 하나의 교통로를 만들기 위한 설계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을 연결하고 이 도로를 향후 건설될 사천시가지와 진주정촌간 국도와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 계획의 노선 변경이 알려졌습니다. 진주시는 그 배경에 사천 정촌간 국도 사업이 정부의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공 시기가 불확실해진 사천 정촌간 국도 대신 우선 신진주 역세권과 농어촌 도로인 리도 203호선을 연결해
진주 사천 간 국도 3호선 우회도로를 만들고 추후 사천 방향 국도가 만들어지면 연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 사구간은 일반 국도가 아닌 도시지역의 시도이므로 연결이 불가한 곳은 아닙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신청 시에도 연결을 전제로 협의를 하여 신청한 바 있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전액 시비인 총 사업비도 기존 39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60억 원가량 늘어난 상황. 사업명과 사업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혼동을 주는 점, 당초 계획보다 총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점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의회가 20일 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의원들은 진주시가 사업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 내용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진주 역시근과 국도 2호선 연결도로가 산명도 잘못됐고 또 예산도 처음에 390억에서 450억 늘어나는 과정에서 점차 뭔가가 의회의 보고가 조금 명확하지 못했다는 그 점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설계가 변경되면서 종점부가 국도 2호선에서 농어촌 도로로 변경된 점도 타당성 등을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안에 대학 입학 전형 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심의 승인할 계획입니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31일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전형별 모집 인원 등 구체적인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변경안 승인 시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의대 31개 대학 모집 인원은 기존보다 1,469명 증가하게 되며 경상국립대의 경우 62명 증원된 13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경남해양과학고가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기업 등이 협력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해양과학고는 어선 해기사 분야로 사업에 선정됐으며 공동 70선을 활용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과 4급 해기사 면허 발급 교육과정 수립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지침 및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정렬 전 중진공 상임감사가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수감 중이던 박 전 감사는 지난 19일 뇌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의원에 대한 위급 상황 보고를 받고 구속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행사들이 열릴까요? 5월 넷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먼저 사천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에는 우주항공청 개청식이 열리는데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오는 일요일에는 시청 노을광장에서 출발하는 왕복 4km 코스의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 범시민 걷기 대회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목요일에는 무리용 부담금 관련 축동면 설명회가 일정에 올라와 있고 오는 토요일에는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해에서는 안전 취약시설 대상 민관 합동점검이 펼쳐지고요. 금요일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매결연 부대인 남해함 방문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26회째를 맞이하는 한울 대동제와 보물섬 가요제도 이번 주 열리는데요. 화요일 도립남해대학 운동장 주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동에서는 열흘 동안 진행됐던 하동 북천 꽃 양귀비 축제가 주말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각종 교류 행사가 하동과 광양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고 오는 토요일 차의 날을 맞아 칠불사에서는 선차 학술 발표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산청 소식입니다. 목요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되는데요. 토요일에는 제10회 장사익 찔레꽃 음악회가 차황면 금포림 광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토크 콘서트 파페라 민원 친절 콘서트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양 산양삼 명품화와 웰니스 항로화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함양군은 오는 목요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K-웰니스 푸드앤투어리즘 페어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수요일엔 문화예술회관에서 명사초청 특강이 열리고 목요일엔 기획전시 개전식이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화요일에는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3건의 시정 질문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인 진주평거 햇살마을의 준공식이, 일요일에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의 합동위령제가 각각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국자총 진주지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이번 캠페인 촉서초등학교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주의 핫 이슈 김상엽입니다. 외로움을 섬에 비춰 담아낸 전시가 진주에 마련됐습니다. 경남예고 학생들의 작품과 남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의 전시도 지역민에 찾습니다. 서부경남 문화가 일정을 허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초승달이 비추는 어두운 밤,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희미한 공간에 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피어난 자연은 생명력을 머금었지만 어딘가 외로운 모습입니다. 바다와 섬이 담긴 또 다른 캔버스. 배 하나 떠다니지 않는 적막한 바다를 무수한 별무리가 반기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란 작가의 어린 시절, 외로웠던 마음을 섬에 빗대 나타낸 작품들입니다. 저희 집이 외딴 곳에 있었어요. 마을에 떨어진 마치 섬과 같은 그곳에 혼자 매일 지내면서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또 새 소리 들으면서 지냈던 그 외로움. 문서아 작가의 개인전 섬은 갤러리아 백화점 7층에서 이달 말까지 열립니다. 푸른 비닐로 덮인 청룡이 여의주와 함께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용과 함께 솟아난 물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휘몰아칩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함께 느껴지는 꽃들 사이에 바이올린이 놓여있는 또 다른 작품. 군데군데 낀 이끼는 남모를 흔적이라도 남기려는 듯 바이올린에 자라났습니다. 만화 같은 그림체로 조선시대 왕실의 상징과 같은 1월 오봉도를 표현한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모두 경남 예고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제34회 경남예술고등학교 미술과 전기미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학생작품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치형 돌다리 사이로 흐르는 강물, 양쪽으로 들이운 나무 사이에서 낮게 떨어지는 물길은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어두운 구름 사이로 채 꺼지지 않은 노을빛은 밤바다가 주는 정숙함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거친 터치로 꽃을 표현한 작품에서는 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꽃잎과 꽃술이 마치 터져나오듯이 피어난 모습입니다. 남해 상주 지역 주민들이 모인 비영리 미술단체 남해 엄살롱의 초대전은 이번 달 말까지 상주 은모래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허준원입니다. 사천 향교가 올해 성년에 맞는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장병을 대상으로 성년내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년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공군 병사와 부사관 등 올해 만 20세를 맞는 장병 10명과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공군 관계자와 향교 유림의 축하 속에 진행된 행사는 김영진 교화수석 장의의 진례로 열렸습니다. 사천 향교와 제3훈련 비행단은 성년에 맞은 장병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기 위해 14년째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경남 최초의 염소 경매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함양산청 축협은 20일 함양읍 가축 경매 시장에서 진병영 함양군수, 염소 사육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염소 경매 시장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첫 경매를 시작한 시장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정기 개장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 중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입찰이 가능한 스마트 전자 경매로 전환해 구매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동물사랑연대 고3호가 경상국립대에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3호는 20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국립대학교가 자신들이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민원을 이유로 상의도 없이 철거했는데 민원이 많아진 시점이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한 경상국립대 재학생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준 이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내에서 고양이 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상국립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국립대가 동물학대 사건 및 동물 혐오에 대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주시와 서경방송이 함께한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 대회가 지난 주말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현장을 찾은 아이들의 모습엔 웃음이 가득했는데요. 김동혁 기자도 아이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신나는 노래에 맞춰 모두가 열심히 율동을 따라합니다. 고개를 도리도리 움직이고 하늘로 손도 쭉쭉 뻗어봅니다. 멋진 태권도 동작이 이어지자 박수갈채와 환호도 나옵니다. 지난 18일 열린 진주시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 대회 현장입니다. 진주시가 주최하고 서경방송이 주관한 이번 걷기 대회는 당초 어린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비 소식으로 미뤄졌습니다. 그 아쉬움을 털어내듯 행사엔 수많은 가족 단위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좋죠?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즐거운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시가 여러분과 함께 아동 친화 도시로서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경방송은 앞으로도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행사를 꾸준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귀여운 캐릭터를 손에 그리는 페인팅 행사와 즉석 뽑기 이벤트도 준비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함께 외치며 출발 신호가 울리자 신나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엄마와 아빠, 할머니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의 얼굴엔 천진난만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분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걷기 대회나 뭐 이렇게 고수부지라고 하죠. 이렇게 강변을 돌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아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해 더없이 들뜬 마음도 내비치고 완주를 위한 당찬 의지도 다져봅니다. 정말 일단은 기쁘고요. 이제 제가 1등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면 저는 정말 하늘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몸보다 의욕이 앞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웃음 짓는 추억거리가 됩니다. 기분은 좋고 아프기도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코스를 완주하고 엄마와 먹는 아이스크림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훈장입니다. 오늘 행사 있다고 해서 거제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넘어왔는데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자동차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걷기도 너무 좋고 날씨도 딱 좋고 아이스크림도 최고고요. 이 밖에 비누와 팔찌, 솜사탕 만들기 체험과 줄넘기 공연과 같은 이벤트들이 열려 축제의 장으로 꾸려졌습니다. 비누도 만들고 태권도 공연도 보아서 좋았어요. 이런 행사가 개최돼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족과 친구 모두 함께한 이번 어린이 걷기 행사. 아름다운 난강의 풍경과 따스한 햇살이 더해진 이번 행사가 저마다 서로 다른 의미의 추억들로 기억될 듯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산청군이 제22회 영천 한약축제에 참가해 전국 한방산업 특화 지자체와 공동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산청군은 지난 17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축제에서 제24회 산청 한방약초축제 홍보, 산청 한방약초 제품 전시와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한방산업 특화 도시인 산청 등 5개 지자체는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에서 공동 홍보 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천시가 20일 시장실에서 반부패 청렴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상반기 청렴시책 추진 실적 보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등급 유지를 위한 의견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024년 청렴 윤리 주간을 맞아 20일 청렴 문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합창, 연극 등 초청 공연과 함께 초식마녀 박지혜 씨와 미라클 박위 씨가 참여한 명사초청 강연과 토크쇼가 선보여졌습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청렴과 윤리 의지를 알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김태형 이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관은 취약 분야에 대한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윤리적 가치 확립으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진주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사나 단체와 함께 청렴 콘서트 개최와 모모 장터 등을 주최하여 지역사회에도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청명한 하늘 아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28도 안팎까지 쑥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고온 현상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구름 많고 화창한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13도, 하동 1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은 오전 한때, 세종은 종일 하늘 표정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과 앞바다도 하늘이 쾌청하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7분, 간조시각은 오후 1시 3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